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의 사태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이것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따져가는 게 학문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최소한도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이 우리 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인인지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일부의 유튜버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던 과거, 그것이 지금까지 넘어와서 이런 잘못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이것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오래 의자에 앉아 있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서 좀 가급적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제 그 강진구 기자와 뉴탐사에서 대담한 것을 많이 들어주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하도 피곤해서 그냥 뭐 얘기도 못 듣고 그냥 돌아와서 잤습니다. 근데 또 늦게 일어나서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제가 상당히 피곤한데요. 그렇지만 또 약속한 거고 해야 될 일이라서 여러분들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실시간 접촉자 수가 1만이 넘었어요. 네. 뉴탐사에서 1만이 넘은 것은 많이 된 건가요? 많이 된 거죠. 네. 줄리팡님, 백희님,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뭔지 안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거기서 문재인은 안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제 그 뉴탐사에서 대담할 때 얘기했지만 문재인에게 책임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석열을 몰라봤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시민들이. 아직도 문재인을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단군 일의 최대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중에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의 말을 들어봅시다. 어떤 제 구독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그 댓글에다가 그 정치 일학에서 나온 오늘 방금 올려준 그것을 참고하도록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이 9년 전에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8분 정도 되는데, 그 8분까지 필요는 없고 한 2, 3분 앞부분만 쫙 들으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되면 전국적인 무상 그 산후조리원 하실 겁니까?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그 전에 작사를 좀 내야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작살이 뭡니까? 제가 좀 우아한 표현을 찾아봤는데요. 없더라고요. 우아하게 하면 좋은데, 말이 너무 길어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작살이더라고요. 작살을 낸다는 거죠? 작살을 내. 누구를? 누구를이 아니라, 완전 정해놨죠. 소위, 이제 친일, 독재, 무패. 그래서 제가 좀,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세 가지 문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리 안 하니까요. 정의가 없어요. 그냥 힘센 게 정의예요. 돈 많은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회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독립했습니까? 2차 대전 후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독립한 국가가 많죠. 새로 만든 신생국가들. 우린 신생국가가 아니잖아요. 헌법에도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재헌 헌법에도 나와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뭐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천절도 있잖아요. 나라가 개국한 날. 근데 건국절을 왜 만들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장은 다양한데 최소한 8월 15일은 아니죠. 8월 15일은 광복한 날이죠. 다시 국권을 회복한 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을 뻔뻔스럽게 하는 사회. 이게 뭐냐면 일제히 부역하고 거기서부터 혜택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적산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거 불화받아가지고 재벌되고 그래서 이 사회 주주가 되고 기득권이 되고 이거 아직도 정리 못하니까 잘났다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교과서까지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이런 거 한번 정리해야 되고요. 그 후에 있었던 이 독재 그냥 뭐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지배자를 위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평함이 사라졌어요. 이게 공정해야 사람들이 나한테도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야 그 나라도 발전하는 건데 이 사회 구성원들이 기회를 다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그걸 맨날 로또나 사고 있는 거죠. 이게 나라가 이게 발전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애 안 낳아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소위 통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한 번은 청산하고 반성하고 넘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부패 문제죠. 이게 훔치는 게 뭐 능사예요. 잘 훔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은 정리해서 정말 투명한 환경, 공정한 질서 이런 게 한 번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냐. 싹 정리 한번 하고. 그래서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작사를 한번 내자. 작사를 한번 내자. 뭐 이렇게만 들어도 이재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오늘날까지 그걸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김연균님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 제가 어제 그 뉴탐사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이 수석 최고, 차석 최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내 바람이고 뭐 당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봉주는 좀 곤란합니다. 정봉주는 최고위원회에 와서 당의 지도부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정봉주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반성하고 남은 생애를 성찰의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다시 생겨요. 왜 그런지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김병주, 강선우, 이현주, 한준호, 전현희 이런 사람들은 고민정이나 박광훈이나 홍익표와는 이런 찐수박들인데 이런 찐수박들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민형배가 저평가된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봉주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중앙일보에서도 다른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가 이렇게 말했죠.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게 맞다.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본심은 그게 이재명에 대한 충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정이라는 말을 나오자 내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윤석열도 문재인에 대한 충정에서 그렇게 조국을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 쓴 놈들이 누구야? 양정철, 김어준, 주진우 이런 애들이란 말이죠. 이런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다가 굉장히 이 강직한 검사라고 생각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을 했죠. 이거 똑같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이게 절대로 이 공직을 맡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충정은 무슨 얼어 죽을 충정입니까? 그래서 친일